슬시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귀로 듣기만 해도 마음이 정리되는 시간 라디오처럼 편하게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던지겠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도 내가 뭘 꺼내려 했는지 잠깐 멈춰 선 적 있으신가요? 방금 들은 말을 다시 물어보고 전화번호를 눌러놓고도 누구에게 전화하려 했는지 떠올리느라 한참을 서성인 적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괜찮아. 그런데요, 오늘은 그 말을 잠깐만 멈춰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뇌는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아주 이른 시기부터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통증처럼 크게 울리지 않으니 우리는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께 저는 가장 먼저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조용한 경고등이 먼저 켜지고 그 경고등을 알아차린 사람은 속도를 늦출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 방법이 약이나 비싼 제품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끝과 혀끝과 발끝으로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습관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세 가지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초기 단계에서 자주 보이는 7가지 점검 신호를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 둘째, 병원에서는 종종 스트레스라는 말로 지나가기 쉬운 생활 습관의 함정. 셋째, 하루 3분으로 뇌를 깨우는 5가지 아주 짧은 루틴입니다. 이건 치료 이야기가 아니라 삶을 회복하게 돕는 과학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라 시니어 건강을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수많은 연구를 분석하며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뇌는 생각보다 오래 버티고 생각보다 늦게까지도 다시 연결을 만들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뇌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혈액이 흐르고 산소가 닿고 자극이 들어오고 잠이 정리해주는 환경 말입니다. 여기서 한 사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실명은 지키겠습니다. 그분을 민수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민수 씨는 정년을 앞둔 직장인이었고 늘 꼼꼼하다는 말을 듣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회의 중에 문서의 흐름이 갑자기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어제까지 외우듯 알고 있던 내용인데 단어 하나가 아니라 문장 전체가 툭 비어버리는 느낌. 민수 씨는 처음엔 웃어넘겼습니다. 요즘 잠이 부족해서 그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 그런데 작은 일이 하나 더 겹쳤습니다. 늘 하던 송금 과정에서 마지막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고 창을 닫아버린 겁니다. 그 다음엔 같은 실수를 또 했습니다. 그때 민수 씨는 처음으로 겁이 났다고 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그리고 그 겁은 사람을 더 조용하게 만듭니다. 말수가 줄고 약속이 줄고 움직임이 줄면서 뇌가 더 잠잠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민수 씨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어떤 이름으로 단정하진 말자. 하지만 뇌가 신호를 보내는 건 분명하다. 그리고 다행히도 지금은 생활 습관으로 흐름을 바꿀 여지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분은 그때 물었습니다. 생활에서 뭘 바꾸면 좋을까요? 저는 아주 단순한 루틴을 제안했습니다. 길게 무겁게가 아니라 짧게 자주. 하루 3분을 여러 번으로 쪼개서 뇌에 반복 신호를 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뇌를 돌본다고 하면 거창한 계획부터 세웁니다. 운동복을 사고 멀리 가야 할 것 같고 시간이 없어서 접습니다. 그런데 뇌는 이벤트보다 반복을 좋아합니다. 뇌는 큰 결심보다 작은 신호를 자주 받는 쪽에 더 잘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도 점검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겁을 주려는 게 아니라 길을 돌릴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7가지 점검 신호입니다. 이 신호는 진단이 아닙니다. 다만 최근 내 상태가 어땠는지 확인해보는 체크 신호입니다. 첫째, 사건의 흐름이 통째로 비는 날이 잦아진다. 둘째, 늘 하던 일의 순서가 갑자기 꼬인다. 셋째, 같은 질문이나 같은 말을 반복하는 빈도가 늘어난다. 넷째, 익숙한 곳에서 방향 감각이 흔들린다. 다섯째, 간단한 계산이나 돈 관리가 유난히 부담스럽다. 여섯째, 이유를 설명하기 힘든 무기력과 우울이 겹친다. 일곱째, 성격의 결이 달라져 예민함이나 공격성이 늘었다고 주변에서 말한다. 이 중에서 몇 가지가 최근 들어 자주 반복된다면 오늘 방송이 딱 맞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지금이 생활 습관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시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부에서는 많은 분들이 놓치는 진짜 원인, 다시 말해 뇌를 늙게 만드는 생활의 함정을 아주 현실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슬시생 여러분, 이어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왜 뇌가 빨리 지치는지, 왜 깜빡임이 단순한 나이 탓만은 아닐 수 있는지 연구자 관점에서 생활의 함정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부터 탓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공통점이 보입니다. 잠이 짧아졌고 스트레스가 길어졌고 식사는 급해졌고 움직임은 줄었고 대화는 사라졌습니다. 이 5가지가 겹치면 뇌는 아주 천천히 아주 확실하게 숨이 가빠질 수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뇌가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잠자는 동안 정리하는 과정에 주목해 왔습니다. 그래서 수면이 부족하면 뇌가 정리할 시간을 잃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집도 청소 시간이 없으면 금세 어지럽죠. 뇌도 비슷합니다. 정리하지 못하면 다음 날도 무거운 상태로 일하게 됩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 몇 년 누적되면 뇌가 버티는 힘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혈관 문제를 가볍게 보는 습관입니다.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같은 상태는 몸의 혈관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뇌는 피를 먹고 삽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면 뇌가 받는 공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뇌는 에너지가 부족해지고 집중력과 기억력이 먼저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함정은 가공식품 중심의 식사입니다. 바쁜 일상에서 편리한 식사가 늘어나면 염분과 당, 좋지 않은 지방이 쉽게 과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습관은 혈관과 대사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뇌는 혈관과 함께 늙습니다. 그러니 뇌를 생각한다면 식사가 곧 혈관 관리이고 혈관 관리가 곧 뇌 관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함정은 움직임 부족입니다. 움직임은 뇌로 가는 혈류를 밀어주는 펌프입니다. 심장이 조금 더 뛰고 숨이 살짝 차면 피가 돌고 산소가 더 들어옵니다. 그때 뇌는 맑아질 여지가 생깁니다. 그런데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이 펌프가 거의 꺼진 채로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러면 뇌는 조용히 굶습니다. 다섯 번째 함정은 외로움과 대화의 감소입니다. 이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더 무섭습니다. 뇌는 말과 표정과 관계 속에서 활발해집니다. 대화가 줄어들면 언어 회로와 감정 조절 회로, 계획 회로가 함께 잠잠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계신 시간이 늘어날수록 목소리를 내는 기회가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뇌는 더 조용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뇌는 한 가지 원인으로만 무너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수면, 혈관, 식사, 움직임, 관계. 이 다섯 가지가 함께 뇌의 환경을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는 약 하나, 제품 하나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뇌가 숨쉬기 좋은 환경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환경이 뇌를 살릴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짧게, 자주, 반복. 뇌는 반복되는 자극을 학습합니다. 다음 부에서 바로 그 루틴 하루 3분으로 뇌를 깨우는 5가지를 하나씩 아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방송의 중심 하루 3분 뇌 깨우기 루틴입니다. 저는 이 루틴을 이렇게 부릅니다. 짧게 자주 뇌에게 신호 보내기.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뇌가 좋아하는 5가지 자극을 생활 속에 숨겨두는 방식입니다. 첫째, 혀와 발음 근육을 깨우는 짧은 발음 훈련입니다. 입은 뇌의 스위치가 될 수 있습니다. 말하기는 언어만 쓰는 게 아니라 호흡, 리듬, 기억, 감정까지 함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파, 카, 라. 파, 카, 라. 너무 크게 힘주지 말고 또박또박 빠르지 않아도 좋습니다. 핵심은 혀가 앞뒤로 움직이며 입안의 감각을 깨우는 것입니다. 양치하면서 설거지하면서 광고 나오는 동안 하루에 여러 번 한 번에 짧게가 포인트입니다. 둘째, 손가락 자극입니다. 손은 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은 뇌의 운동과 감각, 계획 영역을 함께 깨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엄지와 검지를 맞대고 다음은 중지, 약지, 새끼로 옮겨갑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왼손은 천천히, 오른손은 조금 빠르게 리듬을 다르게 해보세요. 처음엔 헷갈립니다. 괜찮습니다. 뇌가 일하는 순간이 바로 그 헷갈림입니다. 쉽고 편하면 자극이 약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헷갈리면 뇌는 깨어납니다. 셋째, 숨이 살짝 찰 정도의 빠른 걷기입니다. 산책처럼 느릿느릿이 아니라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는 어렵게 느껴지는 정도. 이 속도는 심장을 조금 더 뛰게 하고 혈류를 돌게 해줍니다. 식사 후 10분만 시작해도 됩니다. 걸을 때는 어깨에 힘을 빼고 팔을 조금 크게 흔들고 보폭을 약간 넓혀보세요. 발바닥이 바닥을 딛는 감각을 느끼며 걷는 것이 좋습니다. 뇌는 이런 감각 입력을 좋아합니다. 넷째, 목과 두피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자극입니다. 목은 뇌로 가는 길목입니다. 물론 목을 만진다고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목과 어깨의 긴장을 낮추는 것은 호흡과 수면에도 연결될 수 있고 전반적인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부드럽게 고개를 천천히 왼쪽으로, 가운데로, 오른쪽으로, 그리고 목 뒤, 머리와 목이 만나는 경계 부위를 손끝으로 지그시 눌렀다가 떼는 것을 반복합니다. 통증이 아니라 시원함 정도까지만. 두피는 손끝으로 가볍게 톡톡 깨우듯 문질러 줍니다. 아침과 저녁에 각각 30초만 해도 됩니다. 다섯째, 안전하게 한 발 서기입니다. 균형을 잡는 과정은 뇌의 여러 회로를 동시에 동원합니다.
균형을 유지하려면 몸의 감각 입력을 잃고 중심을 계산하고 즉시 조절해야 하니까요. 벽이나 의자 옆에서 하세요. 양치할 때, 전화를 받을 때, 설거지할 때 한 발을 살짝 들어 올립니다. 처음엔 10초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흔들림은 실패가 아닙니다. 뇌가 열심히 계산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루에 3번 10초부터 시작해 보세요. 익숙해지면 15초, 20초로 늘려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를 합쳐도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효과를 좌우하는 것은 길이가 아니라 횟수입니다. 뇌는 반복되는 신호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한 번에 길게 하지 마세요. 대신 하루에 여러 번, 짧게 자주 하세요. 뇌는 그 방식을 좋아합니다. 루틴은 준비됐습니다. 이제 그 루틴이 더 잘 작동하도록 환경을 조금만 손봐 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너스 2축이라고 부릅니다. 잠과 식사. 여기에 하나를 더하면 관계와 목소리입니다. 먼저 잠입니다. 뇌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시간은 잠일 수 있습니다. 잠이 깊어질수록 뇌는 정리할 여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리한 수면 목표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방해 요소를 하나씩 줄이는 쪽을 권합니다. 첫째, 잠들기 전 화면 시간을 줄여보세요. 눈이 밝은 빛을 오래 보면 뇌가 각성 신호를 받을 수 있다는 논의가 있습니다. 둘째, 침대에서는 자매의 활동을 줄여보세요. 침대에서 화면을 오래 보면 침대가 휴식의 신호가 아니라 각성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낮잠이 길어져 밤잠을 깨뜨린다면 낮잠 시간을 줄여보세요. 넷째, 오후 늦은 시간에 카페인을 점검해보세요. 사람마다 민감도가 다르니 내 몸에서 밤잠을 방해하는지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식사입니다. 뇌는 혈관을 통해 먹고 삽니다. 그러니 뇌를 생각한다면 혈관에 부담을 덜 주는 식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바꾸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가공된 것보다 자연에 가까운 것을 한 끼에 하나 더 넣기. 채소 한 접시, 콩류 한 줌, 생선, 견과류 같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너무 달고 너무 짠 것이 매일 반복되지 않게만 조절해도 방향은 바뀔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와 목소리입니다. 혼자 계신 시간이 길수록 뇌는 조용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하루에 한 번은 소리를 내어 읽어주세요. 짧은 글 한 문단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오늘 할 일을 목소리로 정리해 보세요. 오늘은 장을 보고 집을 정리하고 누군가에게 전화한다. 이런 말하기는 언어뿐 아니라 계획과 감정 조절까지 함께 씁니다. 뇌가 깨어나는 소리가 바로 내 목소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대단한 목표가 아니라 작은 고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발음 훈련과 목소리, 손가락 운동, 걷기, 목 풀기, 한발 서기. 여기에 잠방의 요소 하나 줄이기, 식사에서 자연에 가까운 것 하나 더하기, 하루 한 번 소리 내어 읽기. 이것만으로도 뇌 환경이 바뀔 수 있습니다. 어느덧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뇌는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우리는 오늘부터 아주 작은 습관으로 그 신호에 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확인한 건 7가지 점검 신호였습니다. 기억이 단어 하나가 아니라 흐름째로 비는 날이 잦아지는지, 늘 하던 일의 순서가 갑자기 꼬이는지,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하는지, 익숙한 곳에서 방향이 흔들리는지, 간단한 계산이 유난히 부담스러운지, 이유를 딱 잘라 말하기 힘든 무기력과 우울이 겹치는지, 그리고 성격의 결이 달라졌다는 말을 주변에서 듣는지. 이 신호는 진단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부터 삶의 방향을 바꿀 기회가 내 앞에 왔다는 알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뇌를 늙게 만드는 생활의 함정도 짚었습니다. 잠이 짧아지고 혈관 건강이 흔들리고 가공된 음식이 잦아지고 움직임이 줄고 대화가 사라지는 흐름. 뇌는 혼자 늙지 않습니다. 잠과 혈관과 식사와 움직임과 관계, 이 5가지 환경을 타고 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뇌만 붙잡고 씨름할 게 아니라 뇌가 숨쉬는 환경을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드린 해답이 하루 3분 뇌 깨우기 루틴이었습니다. 혀와 발음 근육을 움직이는 짧은 발음 훈련으로 언어 회로를 깨우고, 손가락을 섬세하게 움직이는 손 운동으로 계획과 작업 기억을 깨우고, 숨이 살짝 찰 정도의 빠른 걷기로 혈류 펌프를 켜고, 목과 두피를 부드럽게 풀어 긴장을 낮추고 안전하게 한발서기로 균형 회로를 깨우는 것. 여기에 보너스로 잠을 방해하는 요소 하나 줄이기, 식사에서 자연에 가까운 것 하나 더하기, 하루에 한 번 소리 내어 읽어 내 목소리로 뇌를 깨우기까지. 이 모든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작은 신호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방송을 두려움으로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얼게 만들고 얼어붙으면 움직임이 줄고 움직임이 줄면 뇌는 더 조용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대신 방향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딱 3분.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입니다. 이제 댓글로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시작. 그대로 시작이라고만 써주시면 됩니다.
그 한 글자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장식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건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쌓이면 뇌는 그 반복을 기억합니다. 반복은 연결을 만들고 연결은 일상을 다시 단단하게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슬시생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이 채널이 내일도 여러분 곁으로 올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내일도 기다려주세요. 슬시생 인사드리며 여러분의 오늘이 조금 더 맑아지길 바랍니다.